자, 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학 개통도라는 건데요. 그럼 개통도는 뭐냐? 이 뭐를 배우는지 쭉 흐름이 써 있는 거를 개통도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배워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1학기 거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의 다 나중에 최종 이렇게 함수를 풀기 위한, 함수가 뭔지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전체 과정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수를 이해를 해서 3학년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3학년 거 어떤 거? 2차 함수의 활용을 이해하면 2차 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이해하면 이걸 다 아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점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그 1학년 2학기, 그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도형이에요. 기본 도형. 끝에까지. 이 도형에서 삼각형이죠. 원이죠. 그죠? 도형과 통계가 있어요. 통계. 확률 통계. 확률 통계가 있고, 확률하고 통계 빼놓고는 전부 다 뭐죠? 도형이래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도형을 기초부터 천천히 이렇게 끝까지 쭉 가는 거랑, 이렇게 함수를 쭉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크게 보면. 그래서, 중1 때 잘하는 애가 중2 때 잘하고, 써였으니까, 중2 때 잘하는 애가 중3 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1, 중2, 중3을 이렇게 쭈르륵 연결해서 한꺼번에 배워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가면, 이 2차 함수의 활용을 배우게 되면, 고등학교 기본적인 공식에 교과서에 있는 거 70%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도형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기초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도형은 잘 안 배워요. 잘 안 나오고 나중에 기하 벡터라는 데서 조금 배우는데 그러면 1학년 2학기 정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정도에 이거를 이렇게 함수하고 도형하고 합치는 걸 배워요. 이 도형을 함수에다가 그리는 걸 배워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의 기초를 다지는 건 중학교 때고, 그런데 이제 이 함수하고 도형하고 어떤 게 더 쉽냐? 보통은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 쓰는 건 어떤 건 도형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막 기가 막히게 막 박포장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이 많아야 되고, 기본적인 공식은 간단한데 경험이 많아야 되고, 요거는 기초적인 것이 하기 때문에 점점 연결돼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이게 왜 나오는지, 그 다음 단계로 뭘 배우는지를 한 번쯤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다운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도형부터 일단 정리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점이에요. 점. 위치만 있고 크기가 없는 것.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면 면이 되고, 면이 되는데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고, 그러니까 점, 선, 면, 입체 해가지고, 이거는 0차원, 선은 1차원, 가로, 세로. 이거는 가로, 세로 2차원. 이거는 좌우. 이거는 좌우, 가로, 좌우, 세로 해서 2차원.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에서 3차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형을 점을 배우고요. 점, 선, 면을 배워요. 근데 점하고 선 사이에 선에서 면이 되기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면은 안 됐고. 세 개가 있어야 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각이라고 해서 이건 1.5차원 정도가 돼요. 각은 뭐라고요? 1.5차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점선면 각을 배웁니다. 점선면 각. 보면 점선면 각을 배워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평형이라고 해요. 영원히 만나지 않은 두 선. 그래서 평형도 배워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평행을 배웠으면 이렇게 평형도 되고 일치할 수도 있고 교차할 수도 있잖아. 교차하고 아니면 두 선이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세 가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워요. 그래서 이건 세 가지예요. 이렇게 평행이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일치하든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이 배우면 이제 공간 속에서 직선의 평면 잠깐 배워요. 나중에 기하 벡터를 배우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이런 것도 있다 하고 알려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각을, 하나의 각을 하게 되면 각이 세 개가 되는 순간부터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나왔을 때 삼각형의 합동, 닮음과 합동을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이 세 개가 되면 제일 기초적인 면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래서 이 삼각형의 합동인 SSS하고 사이드가 변이에요. SAS하고 ASA는 삼각형을 배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배울 때 문제는 합동과 닮음을 배워요. 닮음. 그러면 합동은 뭐냐? 크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분수예요. 분수. 분수는 뭐냐? 2분의 1과 6분의 3이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합동이고, 닮음은 뭐냐? 비례식이에요. 1대2는 3대6 하는 것처럼 닮음을 배워요. 그래서 합동과 닮음을 두 개를, 자, 합동을 먼저 배운 다음에 닮음의 조건을 배우죠. 자, 그렇게 해서 각을 배우면 삼각형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안에 있는 각, 내각과 그걸 삼각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각에서 연장선, 이걸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건 내각. 요 별표 친 거는 외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각과 외곽을 배우고, 그런 다음에 삼각형 배우고 다각형을 배워요. 삼각형이 늘어나면 다각형이에요. 마늘 따자에. 다각형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삼각형도 다각형에 들어간다 했는데. 네, 삼각형도 다각형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다각형 내각 외곽을 배우고 이 다각형이 무한각형이 되면 원이 돼요. 무한각형이 되면 원이 돼서 그 원을 배웁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중심점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만큼 부채꼴도 배웁니다. 부채꼴, 부채 모양의 꼴. 그래서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를 내는 걸 배우게 되죠. 자, 이렇게 평면을 다 배웠어요. 삼각형, 다각형, 원을 배운 다음에는 이 평면을 밑바탕에다, 밑면에 넣고 위로, 높이, h로 쌓아 올리는 입체를 배웁니다. 그래서 다면체를 배우는데 이 다면체를 이렇게 아래서 쌓아 올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회전축을 둔 다음에 이 사각형을 회전하면 원기둥이 나오죠? 네. 이렇게 회전체의 개념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면체를 배우기도 하고 다면체 중에 똑같은 그 면의 모습이 각형이 똑같은 정다각형으로 되는 정다각형으로 되는 정다면체를 배우기도 하고 회전체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원기둥이나 사각기둥 아니면 뿔은 뭐예요? 한 점에서 모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반원을 회전시킨 원의 핵심인 이 건널비와 부피를 내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 선, 면, 입체까지 한번 쭉 배우게 되죠. 그래서 기초를 다 배운 다음에 아까 분명히 그랬죠. 이 합동을 배운 다음에 닮음도 같이 배운다고. 그럼 닮음이구나. 삼각형하고 삼각형 중에서 특이한 직각삼각형의 닮음 RHS 합동, RHS. R은 직각이고 가갈, H는 빗면이고 S는 사이드가 같든지 RHA 합동이라는 걸 배웁니다. 닮음을. 이렇게 닮았다. 합동해서 닮음도 배우게 되고, 자, 여기서는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배웠는데 다각형으로 바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배웠냐? 삼각형이 많은 사각형들을 안 배웠다. 그래서 사각형의 종류들을 쭉 배웁니다. 그 전에 이 삼각형의 특징을 좀 깊이 있게 배워야겠다 해서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배운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요? 닮음을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동에서 RHS 합동, RHA 합동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중심, 삼각형과 원을 둘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의 안에 있으면 내심. 자, 삼각형이 외부에 원이 있으면 외심. 그래서 외심과 내심을 배우고 또 추가로 심화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외심, 내심 말고 무게중심, 방심,
수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오심을 배우죠. 방심은 겹방자나 삼각형의 밑변에 이렇게 여기에 세 개가 있고, 수심은 수선을 내리는 것이고, 무게중심은 중점을 연결하는 신에 겹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점, 선, 면, 입체를 배운 다음에 삼각형을 심화해서 배우고, 삼각형에서 진화한 사각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에는 닮음만 배웠으니까 여기에 합동만 배웠으니까 닮음까지 이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닮음을 활용해서 삼각형들의 이거는 무게중심으로 2대1로 나눈 거고, 부피비와 넓이비, 두 중점을 연결한 중선, 평행선과 선물의 길이비, 각 2등분선, 각의 외등분선, 이걸 가르쳐야 나중에 방심 찾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다 배우면 여기 보면 부피비와 넓이비 그리고 길이비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 비를 공통적인 속성으로 직각삼각형에, 여기에 직각삼각형도 배웠잖아요. 요 비와 직각삼각형을 연결해서 만든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다양한 걸 이용을 해서 내가 모르는 한 평면 도형의 입체 도형의 길이나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이나 사각형들을 다 배웠잖아요. 삼각형들이나 사각형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원 간단하게만 배웠잖아요. 이 원을 확장시켜서 원이 뭐고, 이렇게 원이 뭐고, 요거는 현이고, 이걸 지나가는 할선이고, 요렇게 딱 수직으로, 요 직선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게 접선이 됩니다. 접선을 배우고, 원주각과 접선을 배우고,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접선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렇게 접선에서. 이 접선에서 이게 직각으로 또 되거든요. 이게 직각이 되면 요 점을 이 점선으로 나누면 이 둘 다 직각삼각형이 돼서 합동이 되고, 이 접선의 특성을 배우다 보면 접선과 할선, 비례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배웠냐? 여태까지. 요거 때문에, 삼각비 때문에. 이 삼각형의 비를 이 피타고라스가 특수한 삼각형만 했잖아요. 3대 4대 5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특수한 거 말고 여기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 반지름이 1cm인 삼각형을 그리면,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요 각도에 따라 이게 항상 1cm. 이 각도에 따라 1분의 이렇게, 이 각도에 따라서 1분의 이렇게 해서 1분의 이렇게 되는 건 사인이라고 그래서 1분의 y값은 사인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되고, 요 각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분의 x값은 코사인, 이렇게 되니까 1분의 x값은 코사인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값과 코사인값에 따라서 삼각함수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 기초를 이걸 배우기 위해서 삼각형의 특성, 원의 특성을 다 배운 다음에 여기다 합쳐서 삼각비를 넣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에 따라서, 자, 이거를 확장시키면 여기에 별이 있고 여기에 별이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를 알게 되면 이것분의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알게 되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쳤을 때 요 길이만 재면 이것분의 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빛이 날라온 속도라고 치면 별빛이 날라오는 속도 몇 초 안에 오는지 빛의 속력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1이 x만큼 커지면 요 값도 y만큼 키우면 되거든요. 왜냐면 1이 x만큼 커지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거 값, x값, x2값, x 동그라미 값, 이거를 a라고 치면 1이 a만큼 커지면
요 x값도 a배 하면 되죠, a배. 네. 그러면 별까지. 지구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 x값분의, x분의, 요게 x분의 y가 기울기인 것처럼 요것분의 요거를 알아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삼각 비례시각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45도, 45도인 1대 1대 루트인 똑같은 양변의 길이가 같은 양변의 각이 같은 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가 두 길이가 같으니까 양끝각도 같죠? 그럼 이게 90도면 양끝각이 이등변 삼각형에 같아야 되니까 45도, 45도인 특수각을 배우거나 아니면 30도와 60도, 60도와 30도, 30도와 60도인 1대 루트 3대 2인 이런 특수한 각. 뭐라고요? 특수한 각만. 이거는 몇 도래요? 60도, 30도? 이게 60도네, 그죠? 이게 30도고. 이렇게 특수한 각을 배웁니다. 그게 특수각이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모든 각이, 이 각일 때마다 이게 몇 대 몇인지를 전부 다 어떤 사람이 계산해서 삼각함수 표라는 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길이비를 구할 수 있고, 그 길이비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되죠. 이것분의 이걸 알게 되면, 가로, 세로를 알게 되면. 그래서 2분의 1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해서 삼각함수의 넓이 공식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단계로 쭈루룩 해서 삼각형도 배우고 원도 배우고 나중에 여기서 다 합쳐집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이게 뭐라고요? 2학기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1학기 때 배우는 것과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데 계산할 때 활용하기도 하는데 좀 나뉘어져 보여요. 왜? 이 개념 각자, 1학기 개념, 2학기 개념을 각자 배우기 때문에 1학기 때 공부를 좀 못했어도 2학기 때 잘할 수 있고 2학기 때 좀 못했어도 1학기 때 다시 잘할 수 있지만 문제는 1학기 거 이거는 여기에 영향, 이거는 여기에 영향 주고 이거는 여기에 영향 주고 이거는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확률은 확실하게 발생될 비율입니다. 확률은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통계는 일어난 결과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 결과를 써놓고 대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뭐야? 어떻게 흩어졌어? 그 경우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졌어? 표준 편차. 이 정도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확률은 확실히 몇 가지 경우에서 몇 가지가 나타나? 그럼 확실히 그게 몇 분의 몇이야? 그거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확률입니다. 확률은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통계는 일어난 것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은 뭐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 6분의 1인데 어떤 애가 저 10번 던질 때까지 1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그럴 수 있죠. 무한번 반복. 많이 시행했을 때 결과는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겠나요? 네. 자, 이게 2학기 수학의 개통도입니다. 자, 다음은 1학기 수학의 개통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걸 보시면 이렇게 자연수, 그럼 이건 유리수, 이거는 실수, 수를 배웁니다. 수, 정수, 유리수 이렇게. 그래서 수를 배워요. 수. 이렇게 이만큼 수입니다. 수. 수를 숫자를 배워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걸 뭐라 그래요? 식이네요. 식. 이것도 식. 이것도 뭐라고요? 식. 연립방정식, 부등식까지 식이네. 그냥 여기까지 식. 또 이것도 뭐라고요? 식.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숫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운다고요? 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운다고요? 수. 방정식을 배웁니다.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는 겁니다. 덩어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한꺼번에 배울 수도 있고, 식을 한꺼번에 배울 수도 있고, 방정식을 한꺼번에 배울 수도 있고, 함수를 1차, 2차 함수를 한꺼번에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셨죠? 이 통계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 도대체? 이게 가장 간단한 확률과 통계 있는 걸로 하는데,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막대 그래프 다음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고, 꺾은 선 그래프를 쓰다 보면 X축과 Y축을 가르쳐야 되고, X축과 도수를 가르쳐야 되고, 히스토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이고, 이걸 꺾은 선으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게 몇 프로나 되냐? 100%에서 그 상대 도수를 가르쳐 주면, 그러면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나중에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숫자를 배우는데, 그러면 숫자, 자연수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정수 배웠잖아요. 정수 배우고. 유리수, A분의 B꼴, 분수로 표현한 거, 분수 배웠잖아요.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확인하면서 양의 자연수만 배웠는데 음수를 안 배웠죠. 음수를. 자, 요거는 뭐라고요? 거듭 제곱하고 소수, 1보다 작은 수, 소수죠. 이건 소수. 1과 자기 자신과 나눠지는 거. 소인수 분해를 하고, 이게 공약수와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대를 잘라서 나누는 게 공약수. 최소에서 특여서 몇 배로 하는 거 공배수. 이렇게 약수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필요하고, 공배수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최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왜 배우냐? 나중에 이런 식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식의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만들어진 걸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숫자로 배우는 거예요. 숫자로 배워서 정수와 유리수, 그러면 정수로 해서 음의 정수 배우잖아요. 정수권법 있잖아요. 빼기는 빼기. 더하기는 더하기. 그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더하기가 크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하면 빼기가 크면 빼기. 그죠? 쫙 해서 마이너스가 합치면 크로스 플러스. 이렇게 정수권법으로 제가 간단하게 가르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정수의 이 가감승제, 더할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잖아요. 그 연산. 이것도 연산이 있으면 유리수 분수를 배우면 순환소수를 배우게 되고, 분수의 크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나누어서 똑똑 떨어지는 것만 초등학교 때 배우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음의 정수를 중학교 때 배우고, 이 분수는 나누어서 똑똑 떨어진 걸 배우다가 무한대로 가는 무한소수, 규칙성이 있는 유리수와 규칙성이 없는 무리수를 배우죠. 그래서 이렇게 순환소수를 배워야 나중에 무리수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무리수까지 다 배워야 요 안에 실수와 무리수가 수직선 안에 꽉 다 차기 때문에 실수를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음의 정수를 배우고, 여기는 순환소수하고 무한소수를 배우고, 여기 가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실수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여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여기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라는데 숫자만으로 하지 말고 문자로 해보자. 문자로 해보자. 그래서 그 문자로 해보자 해서 여기에 넘어갈 때부터 이제는 중학교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서 숫자로 하다가 문자로 하니까 좀 혼동돼요 라고 하는 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쵸? 결국은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기초를 여기서 확인하고 조금만 더 배운 다음에 문자로 넘어가는 것부터 본격적 중학교가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문자로 됐을 때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 여기다 y까지 써주면 주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0, y축 이렇게 x축에 여기 끊어지는 요 한 점, 이게 y가 0이에요. 이게 y자리고 요 한 점, 그래서 x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 점 맞아요 틀려요 하는 방정식,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점, 요게 x축에 어떤 걸 끊었어, 그게 답근해입니다. 답근해.
이 답근해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을, 이렇게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1차 함수가 두 개 겹쳐서 한 점을 끊을 수도 있잖아. 라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끊은 거에, 요 점부터, 요 오른쪽에 있다고 쳐보자. 요 부분이 어디야? 라고 배우는 게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연립부등식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끊는 거를 알면, 끊는 점을 가면, 오른쪽, 여기 이 끈 것보다 큰 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 점이야, 라는 걸로 부등식으로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으로 또 치면,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끊으면 어떡해? 그러면 왼쪽이야, 이 가운데야, 양쪽 사이, 오른쪽이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2차 부등식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때 나중에 배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1차 방정식은 요거 하나씩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은 이 식이 한 개 있고 1차식.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꼭 곱셈 같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여기서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배운 거 인수분해. 하고 여기서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데 그 인수분해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어떤 거를 두 개를 제곱했어. 그래서 거듭제곱, 완전제곱식을 배우는 건데 이 제곱을 이 위에서 배워요. A의 제곱 이렇게 일부러.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연결시켜서 완전제곱까지 연결시켜요. 자, 2차 방정식 그렇게 하다 보면 자, 1차 방정식은 점 하나 끊는 거. 2차 방정식은 이 두 개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돼서 두 개로 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붕 뜰 수 있어. 이렇게 세 개 구분해줘. 2차 함수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란 걸 배워요. 그런 다음에 요 두 점을 찍고 x축에 y는 찍기가 쉬워요. 왜? x에다 0 집어넣으면 숫자만 상수항만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상수항만 나오는 함수, 이 2차 함수까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는 뭐냐? 방정식은 x축에 끊어진 한 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는 뭐냐? 이 모든 흔적을 다 구하는 거예요. x, 여기일 때뿐만 아니라.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 여기에 무조건 y 값은 0인 x, 0. x 구해라. 이것만 하나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수는 그럼 뭐냐? x, y를 둘 다, x를 뭐일 때 y가 뭔지 구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xy, 요게 xy 하는 모든 점의 규칙성을 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함수가 뭐야? x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온대, 함수 값. 그래서 x, y의 순서상으로 되어 있대.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그린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래. 그래서 함수가 뭔지 배운 다음에 한번 그려봐. 1차 함수. 1차 함수를 그렸는데 1차 함수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여기 끊어지는 게 뭐야? y절편이야. 이게 y축이니까 y를 이쪽 절단내서 편단으로서 그럼 이거는 뭐야? 방정식의 답근해야. 왜? x, 0이니까 y 값은 안 된 x축이니까. 그래서 x축이냐 y축이냐 요 두 개만 하면 전부 다 이거를 다 그릴 수 있어요. 왜? x분의 y 기울도 알게 되고 상수도 알게 되니까.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인 절편, x절편과 y절편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는 0일 때, 0일 때 x가 변하면 y도 계속 변하는 거 변수. 이거는 항상 숫자니까 상수. 이거는 상수항. 이거는 문자가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니까 a는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뭐냐? 요거 x 구하는 거, 요거를 구할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ax 플러스 b는 0이야. 이렇게. y 자리가 0이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함수 대신에. 그래서 요거 한 점 구하는 건 방정식. 이 전체 흔적, 이 모든 점의 흔적을 구하는 거는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차 함수를 배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1차 함수를 활용하면 이게 직선으로 생겼구나. 라는데
어떤 1차 함수를 이렇게 두 개 그렸어. 이거 교점 구할 수 있니? 이게 연립방정식. 연결돼서 교점, 교차하는 교집합의 방정식의 하나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이 방정식도 연립방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와, 그건 요거죠, 요거. 또, y는 0. y가 0인 거는 뭐예요? x, 위로도 안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거를 x축이라고 그래요. 이거 두 개의 교점은, x축의 교점은, 이 ax 플러스 b는 이거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x축과 x방정식과 요 x축과 요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도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당연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1차 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쭈루룩 가다 보니까 제곱근을 배우는 이유는 y는 x제곱이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y는 x제곱 이렇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y는 x제곱. x는 y제곱 어떻게 그려요? 자, x는 y제곱은 어떻게 그리냐면 그걸 이제 이거의 역함수라고 그러는데 x하고 y를 고쳐요. 그러면 바꾸면 x는 y제곱이 되고 y만 남겨놓으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루트 x는 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y는 루트 x라는 걸 그려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x, y가 y하고 x가 자리가 바뀌었죠? 네. y하고 x하고 자리가 바뀌어서 이 식이 나왔죠? 그러면 요게 y축처럼 되고 요게 x축처럼 되면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y축처럼 됐죠? 이거 x축처럼 되고 요거 루트 안에는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그려주고 요거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되는 요거. 이걸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리함수. 왜?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질문 왔으니까 해드렸어요. 자, 어쨌든 2차 함수가 이렇게 y는 x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 보세요. 제일 처음에 y는 x제곱인데 요 a 값이 플러스면 이쪽, 마이너스면 이쪽. a 값이 급격하게 크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a 값이 분수면 이렇게 되죠. 그게 여기서 y는 ax제곱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요 y는 x에서 요만큼 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던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이렇게 요거를 다시 쓰면 y-q는 ax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y라는 값을 y 값을 q만큼 평행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q만큼 올리면 돼.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q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거는 y 값을 평행이동했죠. 아래 위로. 그러면 x 값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y는 x제곱인데 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하려면 전체적으로 가려면 요게 p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러면 y를 쓰고 x 대신에 x-p의 제곱 x 대신에 x제곱 대신에 x-p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x값이 평행이동 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평행이동하면 x는 p만큼 y는 q만큼 올라가는 요만큼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그려지면 y는 x-p만큼 옮긴 거고 x 대신에 x-p를 넣으면 되고 또 여기다 플러스 q y-q가 여기서 q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가 q만큼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는 일반적인 요거는 꼭지점형이라고 해요. 꼭지점 형태. 꼭지점을 알 수 있다. p, q를 알 수 있다. 요거는 뭐라 그래요? 일반형이라 그래요. 요거를 전개해서 왜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그냥
인수분해를 안 하고 전개해서 쓰면 y는 x제곱,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이 2차 함수의 a, b, c의 이 개수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요 두 분이 어디에 끊어지는지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알파랑 베타의 관계를 찾는 거. 요 알파랑 베타랑 답을 찾는 게 근해 공식으로 2a 요거 a의 2배 마이너스 요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요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요 값이 두 개가 나와요. x1, x2 이렇게. 왜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 나오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x1과 x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x1 이거 x2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서 이거를 근해 공식이라고 그래요. 답근해의 공식. 이해됐나요? 그런 것처럼 자 봅시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2차 함수를 배울 때 이렇게 수의 종류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도 돼요. 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를. 자, 내가 1, 2, 3학년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서 쭈루룩 했을 때 혼자 복습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수의 종류를 쭈루룩 하고 또 뭐라고요? 이렇게 식을 쭈루룩 계산하는 식을 따로 하고 또 1차 방정식부터 방정식과 부등식 2차 방정식까지 방정식을 쭈루룩 하고 함수를 쭈루룩 공부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배우게 되면 자, 그러면 2차 함수 말고 3차, 1차 함수. 자, 0차 함수는 점입니다. 1차 함수는 직선으로 이렇게 가든지 하죠.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비례만 배운 거고 반비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비례 함수, 정비례 함수, 반비례에서 배우고 2차 함수인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은지 이렇게 된 것들을 배우죠.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꺾어지기 하나인데 이거는 두 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세 개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2차 함수는 뭐라고요? 가로, 세로 두 개입니다. 이거를 중분이라고 합니다. 왜?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x-p의 제곱이라고 그러고 a제곱처럼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서 중분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러고 이해되세요? 중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 판별식 자 이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있을 때 요걸 통째로 판단하다 라는 영어의 첫 자인 d라고 그래서 이걸 판별식 루트 d라고 그러는데 이걸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을 해서 이게 0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닿는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2차 함수를 명확하게 하면 고등학교 공부,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와 있는 이걸 탄탄하게 하면 70%는 좀 그렇고 교과서는 70% 고등학교 교과서의 70%를 예습하는 겁니다. 오. 자,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를 탄탄히 한 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심화된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거를 수학을 못하면 고등학교 거서 똑같이 또 못하는 거고 고등학교 거를 일찍 공부를 해도 중학교 거를 공부하는 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해. 자, 이렇게 흐름으로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하실 땐 중 1학년 1, 2학년 1, 3학년 1이 공부하시고 2학기 거는 6개월을 한 번씩 한꺼번에 공부하고 평소에는 꾸준하게 1학기 거를 해나가는 건데 이 1학기 거를 전부 다, 이 1학기 것들을 전부 다가 나중에 뭐 수학상, 수학하에 더 자세하게 심화가 됐고
이 수학하를 배운 다음에는 미분적분을 배우는데, 미분적분이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제일 쉽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문과 미적은 왜 쉽냐면, 쉬운 공식만 나와요. 이과도, 왜 어렵게 내면 사람들이 손을 못 대요. 대학 과정이라. 그래서 고등과정을 할 만해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를 배우는데, 확률 통계는 박포장비랑 똑같아서 그 예제를 정확하게 외우기만 하면 그냥 끝나요. 그래서 미적 확동을 배우고 나중에 이 도형과 관련되는 기하벡터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데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거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의 근해 공식, 아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요거를 몇 번 쓴다고요? 몇만 번 쓴다는 거죠. 몇만 번 애들이. 자, 그래서 저번에 물어봤을 때 내가 이거 근해 공식 왜 나오는지 1시간 동안 녹화해줬죠? 네. 그걸 되니까 그거 설명 듣고 나중에 지나니까 그거랑 관련된 거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수학을 뭘 배우는지, 왜 이렇게 배우는지, 그죠? 자, 완전제곱 배우려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인수분해 하려면 여기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공통된 것도 배우고 공배수, 공약수 배워야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르쳐서 다음번에는 설명을 이렇게 숫자 종류들 쭈루룩 한번, 연산들 쭈루룩 한번, 방정식만 쭈루룩 한번, 함수만 쭈루룩 한번, 이렇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배운 게 중학교 수학에 이런 걸 개통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통도. 흐름이 어떠냐. 이렇게 단계마다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준 게 뭐냐라는 걸 개통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면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맘먹고 설명하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한 애한테 정신 집중하고 설명하라면 하루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식을 공부를 하면 이 공식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에 이렇게 딸려있는 문제 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형이라고 그래요. 유형. 문제 유형. 그 유형에 이런 유형을 풀 때 이런 작은 개념들이 필요해. 라는 거를 소개념이라고 그래요. 소개념. 그런데 이 소개념, 이 공식의, 이 A 공식의 소개념과 B 공식의 소개념이 여기에도 또 이렇게 있고, 유형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일로 가고, 이거는 일로 가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 연결 개념까지 터득해야 고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문제에다가 활용하는 유형을 소개념으로 활용하는 걸 배워야, 그래서 연결된 두 개념이 연결된 거를 이거랑 이런 느낌 때문에 요거 때문에 연결됐구나 라는 이 활용까지 터득을 해야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알 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애들 공식만 배우고 공부를 안 하거나, 자, 공식만 배우면 중학교 시험에서 50점 나오고 유형을 다 익히면 70점이 나오고 소개념을 다 파악해야 90점이 나오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풀어서 활용까지 다 익숙해져야 10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 이 공식이 왜 이렇게 연결되었느냐 하는 10점 수준의 개통도를 설명해 준 겁니다. 제일 첫 단계로. 알았나요? 네. 자, 이렇게, 숫자와 식과 방정식과 함수로 되어 있다. 간단하죠? 네. 뭐라고요? 수를 배우고,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식을 배우고, 수와 식으로 해서 연산을 배운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는 0, 식은 0인 항등식을 배우면서 방정식을 배우고, 이 방정식을 배워서 식은 0 대신에 식은 y, x에 대한 식은 y 해서 함수를 배우죠? 네.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의 규칙성, 포함한 수의 규칙성, 수, 식, 방정식, 함수,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